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봅니다. 자,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아직까지 신고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거의 기본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그 첫 번째 구간이 신고가 구간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구간을 지나가야 시세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기술 같은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기술. 자, 내용 보면 보세요. 오늘 신고가를 먼저 달성을 했고 오늘 장중에 20%대까지 크게 시세를 냈고요. 그리고 종가는 한 8.7%.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1% 정도 상승한 게 전부고요. 삼성전자는 그냥 바닥권을 한 다지는 정도. 오히려 우리기술이나 두산 그쵸. 이런 쪽으로 그 전기 관련된 이쪽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반도체나 이쪽에 있죠. 메인 테마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파생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자, 그게 제가 앞으로 예상치가 그런 게 아니라요. 시세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세를 보고 우리가 주가를 판단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미래 가치 라는 건 앞으로 무언가 좋아지고 상황이 바뀌고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만큼 좋아집니다. 근데 주가는 15, 20 이렇게 먼저 올라 버려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 2020년도에 그쵸? 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3만 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때는 실적이 적자였습니다. 그쵸? 실제 확인을 해보면 연간 실적 그쵸? 2020년도에 적자, 지배주주 순이익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8천억, 1조 원씩 이렇게 적자를 봤습니다. 왜? 원전을 아예 사용을 안 하고 계속해서 점유율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한 가지예요.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18년도부터. 그렇죠.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질까요?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SMR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나왔습니다. 원래대로 이야기를 드리면 SMR 방식은요.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여기서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건 소형 모듈 원자로예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탄소 배출이 없죠. 그렇죠? 친환경이다 아니다. 그걸 나누는 건 탄소 배출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원전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후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후처리에 대한 문제까지 전부 다 해결을 한 게 SMR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험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건 원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칠레, 체코에서 지금 수주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 두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거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쵸? 원전에서는 원래 대장이었는데 조금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건 왜 그럴까요? 고가의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가의 매물을 소화할 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언제까지 매물을 소화할 수 있을 건가? 그쵸? 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매물 소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신고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눌림목 구간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2020년도에 만들어 놓고 그쵸?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어때요? 1주, 2주, 3주, 4주 한 달 정도 쉬죠. 주가 안 올라요. 그리고 나서 뭘 만들어요? 추가 상승이 나온다. 우리는 저가를 잡는 게 아니라 시세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잡는 겁니다. 그래야 효율 높은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부터예요? 고가 돌파하는 시점부터다. 고가 돌파를 해야지만 주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그리고 가격이 뜰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타점을 잡을 수 있을지 그 내용이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단기간의 수익을 봅니다. 단기간의 수익을 본다는 게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에요.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은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신고가 구간부터 공략을 하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신고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우리기술 같은 종목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거래가 더 많이 터집니다. 자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오늘 거래 대금은 800억대입니다. 근데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거래 대금이 3,600억이에요. 이렇다는 건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매집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후발주 그렇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위쪽으로 그냥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재료가 있죠. 요 내용, 우리기술, 정부 주도, SMR 개발 참여 이런 재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 관련된 원자력 관련된 그쵸? 이런 쪽은요. 정부가 주도해야 되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주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계속해서 가격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그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우리 기술과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지. 자, 내용 보세요. 에브리봇 어때요? 신고가 구간부터 공략을 하죠. 그랬을 때 47% 수익. 이런 식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기술도 어때요? 제가 올라가는 구간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격을 확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람 테크놀로지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75%씩 이렇게 수익이 나옵니다. 물론 매매하다 보면 손절하는 구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그쵸, 수익이 나올 때 폭발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우리는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모두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원전 관련주를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즉 신고가 구간에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종목군이 나가는 걸 보면 시장가 매수 장시작전 모두 장시작전에 제가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시작전에 공유를 하지만 이렇게 그쵸? 제가 일시에 다 드릴 수 있는 건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만 추려서 그쵸? 돌파 직전에 있거나 돌파한 종목군들만 추려서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 기준에서 내가 어떤 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하는지 제가 매매 내용까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아직 신고가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 기술과 같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여기 두산, 그렇죠. 두산과 같은 종목군들이 사상 최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지금 대장주는 어디예요? 두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기술이 뒤따르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 2만 원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매물 소화 구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쪽 구간에서 타점을 잡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거는 가격대가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통방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점,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지만 무엇보다 소통방에서는 전체적인 신고가 종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과 10억, 그쵸? 둘 중에 하나를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보내드릴 테니까 와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가격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심리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원자력 관련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은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렇게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뜨고요. 먼저 뜰 때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시점, 즉 신고가 구간부터 공략을 해야 되고 그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 타점을 잡을 수 있었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갈 수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다 말씀드렸죠. 어디서 한다고요? 실시간 타점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다음 종목 그쵸 어떤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